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인문과학 아닙니까? 사람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여러 뭐가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폭넓은 그 말하자면 자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이 목적이 뭐냐? 대학으로서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론 만드는 겁니다. 이론 만드는 거예요. 정치 이론이나 사회 이론이나 경제나 이론 만드는 것이 대학교 자체가 어느 대학교든지 이론 만드는 겁니다. 이론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문제인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 평화 통일대학의 인문과학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이 단과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 자본주의가 있고 또 우리식 사회주의가 있고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초월해서 우리가 북과 남이 공히 인정하는, 공히 또 배우고 따라야 하는 이념, 정치 이념, 사회 이념, 그 이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가치관, 도덕관 이런 걸 발전시키는 것이 이 단과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이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념 만들려고 하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고 이념이 뭐냐? 이념이라는 거,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론적인, 철학적인, 또 개념적인 것을 묶어서 하나의 큰 세계관이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정치 이념이라고 하면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이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먼저 생겼죠.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생길 때는 그전에는 중세고 근대고 이래서 인간이 그 스스로 다스릴 정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철학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이 발랄하게 발전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념 이론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자라는 것은 더구나 제가 몸담고 있는 정치학자는 이론 이념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그 말하자면 그 목적 의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도 이과대학도 많고 물리과대도 많고 사회과학대도 있고 학교마다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이념을 창조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창조한 이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대학이 학자들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평화대학에서는 틀림없이 그 대학 안에서 우리가 역점을 들여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그 둘을 능가하는 그 둘이 정반이라고 하면은 합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이념을, 정치 이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가 생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또 변화돼야 되고, 더 진보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대학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념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그냥 그 권위에 복종하고 중세나 중세의 권위라는 것은 종교적인 권위에도 포함돼서 권위에 복종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치 이념이라는 게, 정치 이념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입니다. 모든 정치 이념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하나뿐이니까, 중앙정부뿐이고 그게 신정이든가 군주든가 그러니까 거기서 권력에 대한 내가 권력을 해야 되겠다,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좀 문예부흥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깼지요. 자본주의도 그 아담 스미스 같은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 경제 이론도 나오고 그래서 개인적인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이 부각될 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있잖아, 내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납니다. 그 경쟁이 날 때 정치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 길을 잡아줍니다. 정치 이론 가운데 비교적 처음 나온 것이 타마스 합스, 존 로크, 존 자크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이 14, 5, 6세기 그때지요. 미국 서구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세하고 근대 폭군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옛날 민주주의는 정치를 소외시키는 그런 풍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생겼습니다. 적은 가버먼트, 작은 정부일수록 좋다. 그 정부를 배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정부 이론도 상당히 많이 그때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쟁취해가지고 개인들의 자유재산과 개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놓으니까 개인들끼리 경쟁이 생겨요. 경쟁이 생기면은 틀림없이 거기에는 빈부 차이가 생기고 상하 계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맹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빈부 차이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 그 맹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서구 역사에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규탄하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구의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잘못해서 자본주의 병폐가 나타나니까 그게 사회주의가 나타났어요. 미국도 지금 현재 사회주의 요소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자본주의 요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세금만 하더라도 탈세하는 빌리언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빈부 차이는 옛날에 빈부 차이를 없게 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 하나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미국처럼 빈부 차이입니다.
빈부 차이를 해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법을 만들고 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럴 거예요. 그 요새 뭐 통일 필요 없다, 통일하자마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입지 여건도 좋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니까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왜 사유재산을 얻게 했냐? 사유재산이 있으면 불평등이 금방 돌아서면 생기니까. 사유재산을 얻게 하면은 재산을 누적할 수 없게 자기 게 아니니까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 그래도 새로운 계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레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유재산을 없애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모든 재산을 사회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사유는 하나도 없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도 없게 하니까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사유하는 게 금지되는 그런 전체적인 공산주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또 반기를 두고 나온 것이 택동이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북의 김일성 수령이 해는 거 그것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념이 내려오는데 지금 와서 똑같이 옛날에 자본주의 계급사회 또 사회주의 계급 없는 사회 이것이 지금 대결되어 있습니다. 계급 없는 게 다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걸 보면은 계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욕망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창의력을 발휘할 때도 없고 뭐 그래서 비판 많이 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주의의 장점과 또 단점은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그러한 이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세계 학자들도 많고 또 학파들도 많지만 그 너는 누구 하나도 이것을 옳게 해결해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집단과 개인주의 이런 것을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평등과 자유 이런 것을 조화시키는 학자도 없고 학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을 또 추구하는 이 고려대학교에서 통일대학교에서 이런 운동을 지식 기능적인 학문적인 이런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독한 자본주의도 해봤고 또 극단적으로 또 주체화된 사회주의도 해봤고 눈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화를 시키냐.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더 좋겠지만은 그런 사회를 없게 만드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회주의인데 그 사회주의가 이제 평등하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냐? 그건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좀 계급 사회가 있을 때 좀 밑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올라가는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그 일정한 우리가 용납할 만한 불평등은 이 사회에서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있는 사회는 자유재산과 개인주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식이주, 의식주, 이거는 공동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국가 혹은 사회, 나라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입니다. 못 먹고 사는 건 그건 어떤 정권으로서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남과 북에서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삶에서 고찰을 해서 이론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필요한 거는 인권에 해당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이 욕망하는 거는 인권으로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보자. 이 욕망뿐입니다. 사회의 욕망이라는 것은 뭐도 더 가지고 싶고 다리도 올라가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이 승진하고 더 많이 잘 되는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 생필품이나 또 북에서 얘기하는 생활비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혹은 집체 전체 사회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권에 해당합니다.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한테 어떤 방법이라도 전체적으로 인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먹고 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전쟁도 없고 편안해야 되니까 사회 안에서 도둑놈이나 어떤 강도들이 없게 해야 되니까 그게 국가가 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장하는 것. 인류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생명권을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유 그러고 선거 그러고 그렇죠. 그거는 저 인권 중에 제가 볼 때는 저 밑에 갑니다. 생존권을 하고 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더불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건 사랑권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그렇고 하지만 사랑을 인권으로 본 학자도 제가 아는 학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때 Human Rights Quarterly인데 제가 그게 한 20년 됐죠. 처음으로 그게 사랑이 인권이라고 제가 그 논문을 낸 게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인권은 사랑까지도 포함해야 돼요. 생명뿐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가족끼리 같이 사는 이성가족이 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인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의 이성가족들이 아직도 몇만 명이 있을 거예요. 몇십만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합하면 몇백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이론 없이 엎어놓고 같이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의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같이 사는 거를 그걸 정당화 안 시키고 같이 살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압니다. 중국에 있을 때 또 북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남쪽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그건 좋지만은 관계 계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손해보니까 모든 거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쪽은 돈병에 걸렸어요. 돈병의 전염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거기 걸려놓으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변정법적으로 이걸 승화를 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생존권을 위시해서 모든 이 6가지 권한이 전부 다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나라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의 경험과 분단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걸 압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압니다. 한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인권이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그렇게 외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 그 남북 사람들이 100명씩 뭐 50명씩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그 카메라가 사진이나 찍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다 뭐 이런 포괄적인 인권은 모든 이념이 다 추구를 해왔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념의 차이가 없어요. 북과 남의 이념의 차이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인권의 견지에서 보면 이념의 차이가 없습니다. 생존 전에 그 북의 생존권과 남의 생존권 다릅니까? 북에는 밥은 먹고 살고 여기는 또 뭘 안 먹고 삽니까? 생존권은 같은 겁니다. 사랑은 같은 겁니다. 사랑은 정의를 하기가 어렵지 사랑만큼 보편 다당성 객관성이 있는 개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인데 사랑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사랑은 똑같아요. 사람마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거죠. 주관성이 아니고 개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인권 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국가가 돼가지고 앞장을 서고 이 인권 연구와 인권 학술이 우리 이론이 세계에서 참 세계에서 감명을 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 돼. 인권 차원에서. 제가 그랬죠. 그 인권에도 그 아까 더불어 인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평등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사는데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거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도 세금 때문에 불평등이 없는 걸 오늘도 뭐 의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세금을 전부 다 재산세까지 말하자면 수입세뿐만 아니고 재산세까지 매기도록 하자. 왜냐하면 돈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재산세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고해 돈 버리는 것만 보고를 하고 자기가 누적인 건 보고를 안 하니까 이 미국 사회가 볼 모양 없이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를 보고 대한민국도 빈부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있는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빈부 차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당하지요.
있는 사람한테 당하죠. 그래서 혁명적인 정책이 나오려고 하면은 빈부 차이를 없애는 그런 정책을 내서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사회주의 국가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도 빈부 차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 차이가 있어서 그게 계급으로 발전되면, 계급이 생기면은, 경제적인 계급이 생기면 기필코 거기는 계급 의식이 나옵니다. 계급 의식은 착취와 비착취 관계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갑질이라고 붙이면 착취하는 놈이 갑질하는 거고, 갑질 당하는 건 비착취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병화대학에서 이 인문사회과학에서 만드는 이념, 이런 이념이 좀 더 정반 합의 이념이 돼가지고 통일정부, 연방정부의 궁극적인 모습은 인권이 100% 보장된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걸 목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인권이 보장되면은 그게 지상낙원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인권을 제가 얘기하는 이 6가지 인권, 몇 가지 나오는가 몰라도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평등까지 나왔죠. 평등.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되 존엄성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평등이 없으면 존엄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존엄성이 있습니까? 평등이 없으면. 노예 제도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노예 제도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은 압니다. 미국이 노예 국가입니다. 흑인들만 노예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흑인들만 노예인데 그걸 해방시키고 나니까 이제 노예가 더 많아졌어요. 인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뿐, 종교적인 것도 기독교 중에 특별한 기독교를 안 믿지 않으면은 노예적인 입장으로 전락됩니다. 그 미국을 공부하는 사람들, 나는 다른 나라를 모르도 미국은 제 피부로 느껴서 잘 압니다. 미국은 노예 시장은 없지만은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유럽 가면은, 유럽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매년 가는데, 유럽 가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팁이 없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가서 식당에 밥 먹고 나면 팁 동전 남으면 한 푼 놔둬도 되고 팁을 안 넣습니다. 아예 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면은 팁 안 놓으면 야단납니다. 요새는 팁을 강제로 줘요. 강제로 20%를 팁을 놔야 된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주면은 그 20%라고 난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강제로 팁을 받거든. 팁을 또 주는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팁 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티핑 문화, 팁을 주는 문화는 노예 문화 때 왔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노예로서 무슨 일을 주로 했습니까? 웨이팅 테이블 하는 거, 그 주인한테 음식 나르고 음식 만들고 부엌에서 음식 나르고 그거 누가 했습니까? 다 흑인들 노예들이 했습니다. 1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인이 어디 가면은 운전해가지고 자동차 몰고 가고 그런 심부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인 바람이 불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이래서 노예가 해방됐지 않나요? 해방되고 나니까 노예가 살 길이 없어.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배운 기술도 없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식당 일을 하죠.
그런데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노예 소유자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부리던 노예들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팁을 그래서 놓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1965년에서 67년 한 1년 반 동안 워싱턴 DC에서 웨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팁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으면 공부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팁을 많이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상당히 굴욕감을 느꼈어요. 팁 받을 때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는 게 압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저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팁을 하면은 저는 한 번은 팁을 많이 놓고 가는 어떤 젠틀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한 5불짜리 먹고 팁은 한 20불 놓고 가더라고. 내 접시 밑에. 그래서 그 20불을 잡고 그 사람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저쪽에 자기 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헐떡헐떡 하면서 잡아가지고 이거 팁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가고 50전만 내한테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고 동양 사람 하나 웨이트레스 팁을 많이 주니까 고맙다 그래야 될 텐데 팁을 안 받는다 그런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에서 제가 이제 팁 받는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노동신문 번역한 그런 직장 가지고 노동신문 한 2년 동안 이상 동안 매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북한 전문가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팁 문화라는 게 미국에만 있습니다. 왜? 미국에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었습니다. 유럽에도. 그래 싣고 와서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물건처럼 그렇게 그런 원죄를 미국 백인들이 원죄를 지었습니다.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는 씻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원이 아닙니까? 원죄. 그래서 아직까지 저래 있는 거예요. 제가 팀 노는 게 노예 문화에서 왔다. 미국에는 그래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맞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박한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 노예 제도가 지금 현대판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직장에도 그대로 있고 제가 이제 여기에 독재 국가는 아니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재보다 군주보다 더 폭악한 것이 업주입니다. 업주. 그 업주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자기 월급 주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보스라 그럽니다. 아시죠? 보스. BOSS. 그게 상전이라는 말입니다. 보스라는 말이. 보스라는 말은 극히 비민주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얼마나 흥행하게 미국에 사용합니까? 우리도 쉬우면은 That's my boss 다 그런다고. 보스는 인간을 자기 밑에 있는 인간을 노예 취급하는 것이 보스입니다. 거기에서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적인 민주주의는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어디 가도 하고 싶습니다. 미국적인 민주주의는 닮을 게 하나도 없다. 선거도 뭐 이게 닮아집니까? 요새는 되지도 않은 뭐
필리버스터라고 그 자기가 싫어하는 안건이 나오면 그냥 발언권을 가지고 몇 시간, 며칠이나 할 수 있게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은 법안이 통과 안 됩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없애자 하는 게 통과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다수결도 제대로 안 돼 있지.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100% 완전히 졌는데 승복 안 하지. 승복 안 하는 게 후진중만 승복 안 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또 했다고. 후진국 독재자들의 선거에 승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 다널드 트럼프가 승복을 아직까지 안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선거 이제 투표표를 다시 검열을 하고 야단지기 좀 아리조나 주에서는 또 그러고 제가 사는 조지아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거가 제대로 되었으면 승복을 해야 되고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한국에서 미국을 따르지 마라. 이 얘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대학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옛날에 불란스도 뭐 이런 사람들 이데올로기를 만들 때 미국 이데올로기에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사회과학의 제일 거장 제가 볼 때는 가장 거장이 막스 베버입니다. 독일의 막스 베버인데 막스 베버가 Spirit of Capitalism and Democracy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없었더라면은 발상되지 아니했다. 그겁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교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버드 대학교에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하버드 칼리지를 만들어서 신학자를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어낸 것이 하버드 대학이고 예일 대학이고 또 옥스퍼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정치 이념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합되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 대한민국에는 우리 통일정부를 얘기합시다. 통일정부에 이념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적인 외적인 맥락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적인 맥락이 뭐냐? 지금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내적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남과 북의 동질성을 우리가 또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질성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도 동질성 중복되지만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민족의 관습이 없습니다. 민족의 관습을 떠나서는 민족이 하는 이념을 만들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념은 그 사회, 문화, 역사의 관습에서 나와야 됩니다. 남과 북이 공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뭐냐? 이걸 찾기 전에 통일 안 됩니다. 통일해도 수박 그달기로 되고 안 됩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은 통일된 저희 조국의 정치 이념을 창조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인권을 우리가 다 준수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려받은 그 관습, 민족적인 관습, 이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막스 웨버가 자본주의를 활용해서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통일된 나라의 완전한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공동된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통일 문화를 우리가 저버리고는 통일 이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통일 문화에 제가 하기는 6가지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인간 언제 되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의 관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 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는 놈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습니까? 사람 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돼. 그러면 사람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연구해가지고 정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가? 평화대학에서, 통일대학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저는 그거를 하도 말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당군 문화라고, 그래, 통일 문화를 당군 문화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둘째는 우리 민족만큼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없나? 그런 말을 하면 저치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러면 가장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이외에는 없습니다. 외국말로도 그 양심을 나타내는 외국말은 없습니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진리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인류한테 군림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선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념과 이론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민족이냐? 정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사람만큼 정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정이 두터워요. 사상과 이념과 다 달라도 동포라고 말이 많고 말이 같고 언어가 같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통해가지고 끌어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가지고 판문점에도 끌어안고 저쪽 평양에도 끌어안고 백두산에도 끌어안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분들이 이념이 같습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가치관 천지가 요새 보면은 가치관의 천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랬거나 정이 있어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말이 통하거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민족의 관습입니다. 정이 있지. 한이 있지. 우리가 한이 있는 거는 한은 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습니다. 한을 푸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한 맺힌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른다고 젊은 세대라고 통일도 그렇고 무슨 이산가족 제외도 그렇고 그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청년들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산가족의 한을 조금 더 간접으로 느낄 수 있으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이라는 것은 한을 풀기 전에는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산가족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한 번 제가 이산가족인데 좀 찾아주시오. 그래서 제가 KBS 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그 집에 시골에 찾아갔습니다. 몇십 년이나 걸어가가지고 옛날 카메라는 그 베타맥스 뭐 이래가지고 커요. 그것도 투피스에서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제가 자전거도 잘 못하는데 그래 자전거를 해가지고 그래 가보니까 웬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연세가 90은 되겠더라고. 그 사람이 겨우 앉아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할아버님 연세가 얼마십니까? 90이 다 됐어요. 80 얼마나. 그런데 누구를 찾습니까? 가족이 누가 없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실 겁니까? 살아 계시든가 돌아가셨든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돌아가셨으면 무덤이라도 가서 무덤이라도 손가락 가지고 좀 긁어봤으면 한이 풀리겠다. 요 말씀을 하십니다. 한이 풀리겠다. 이산가족은 만나야지 죽은 시체라도 만나야지 한이 풀린다는 걸 우리 자랑방 식구들은 다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을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있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죠. 시간 많이 간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 민족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겸양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미덕을 찾는 민족입니다. 저 자세, 변지성 나서 끝에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드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드리고 자기는 밑에 앉아있고 요새 제가 좀 하고 보니까 제가 나이 좀 들어서 그러는가 박한식 교수님께 뭐 이래가 끝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끝에 두 손 모음 이랬다고 두 손 모았다 예. 변제하는 끝에 두 손 모음 이랬다고. 이게 우리 민족의 미덕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낮아집니까? 낮추면 낮출수록 더 올라가요. 그게 우리 민족의 미덕이라는 거. 그거는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내를 낮춰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얻어먹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 교수들 가운데 executive committee라고 운영위원을 뽑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 투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제가 한 표로 떨어져요.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뜻하고 나는 다른 사람 찍는데 나는 내를 한 번도 안 찍었거든. 왜 그러냐? 그게 미덕이에요. 난 여기 대학 교수하면서도 한국 사람의 한국 민족의 미덕을 제가 지키고 오늘날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에 선거할 때 자기를 겸양한다고 낮춰보세요. 되는가? 민주주의식으로 선거하고 선거운동하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거냐. 우리가 아주 창조적으로 지도자 뽑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가 자기 투표해달라고 나가지 안 하고 선거를 하고 이웃에서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창의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도가 미국에서 온 제도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인문대학에서는 이 새로운 이념을 창조하자. 이념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하지만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적 민주주의가 가지고 대한민국 정권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고 정당화시킨다 해도 거기에 설득력과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념이 결여된 궁핍한 나라입니다. 이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도 의리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도덕 규범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관습에 맞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오늘은 겸양도까지 말씀드렸고 사람관, 양심관, 한, 정, 겸양 이런 거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받들 수 있는 받들면서 창조한 정치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가능하게 들리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 공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새로운 그러니까 통일 문화라는 거는 이런 중요한 민족의 관습을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이질성만 우리가 강조할 게 아니고 통일 문화에서는 동질성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여야 되고 이질성을 인정을 하되 우리가 변정법적인 철학으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요 정도는 우리 사랑방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은 비슷하게 해왔지만 남과 북이 너무 다르게 발전되었습니다. 이질성이 너무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질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훌륭한 것이 우리나라 수반들이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이후라 이 7.4 공동성명 할 때 보십시오. 우리 이 체제와 이런 게 이념이 달라도 우리는 민족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 7.4 공동성명에도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요새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6.15 2장 보세요. 2절인가? 둘째 아이템 보십시오. 이렇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좀 바꿔왔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인데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또 용납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더 강하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좋다 이거야. 이 얼마든지 있어라. 이질성이 있어야지요. 엉덩이 이질성 그 잘못된 거는 또 그렇게 하고 규탄할 거는 우리 이질성을 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쟁 때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때 양민 학살은 누가 당했습니까? 공이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당했습니다. 양민 학살. 신천에 3만 5천 명, 제주 4.3에 그것도 몇만 명 될 거예요. 여수, 순천 몇만 명 다 되지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집단으로 말하자면 머더 당했어요. 머더를 우리말로 뭐라지요? 뭐 죽음을 당했어요. 집단으로. 그 공동 경험이 대단합니다. 양민 학살을 당한 사람, 또 일본한테 그 혹독한 식민 정치 희생된 사람 누굽니까?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같은 문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게 폐물을 바다에다가 내버리는데 그건 누가 당합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이 대한민국이고 또 가까운 나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우리가 손을 딱 잡고 힘을 합해서 이제는 내 놈들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못하고 앉았거든. 왜 못합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대통령께서 또 저쪽 양반이 그래도 되고 하자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통일대학, 통일평화대학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득봅니까? 제가 얘기하는 통일식으로 통일이 되면은 남과 북이 윈윈 둘 다 득봅니다. 남과 북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류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상하는 대학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류가 필요하나? 인류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환경 문제도 그렇지 지금 피난민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지. 지금 뭐 또 과테말라인가 미국의 부통령 그 해리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뭘 하는가 몰라도 그 피난민들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 그러고 이스라엘 수상까지 요새 또 바뀌고 이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변정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질과 이질을 조화시키는 거 연방식으로 해서 통일의 방법을 찾는 거 이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통일도 통일이랄까 인테그레이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방정부가 중간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자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만들었지 않느냐. 제3국가가 제3정부가 통일정부입니다. 그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자라날 겁니다. 커질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이 이게 사랑방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 민족의 얼에 깊이 있습니다. 사랑방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고 그래 앞으로 또 이런 얘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많이 부릅시다. 그래서 이 통일운동을 밑에서부터 국민들, 인민들로부터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통일운동이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위에 눈치만 보고 위에 사람이 위에 할 거 저래 할 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제도를 불문하고 기득권 지식이 수호하기 위해서 통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진보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원하고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밑에서부터 해서 여론화시켜야 됩니다. 국제 여론화시키면은 어느 정부도 여론에는 굴복하게 됩니다. 여론 정치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정치도 여론 정치, 대한민국도 여론 정치, 통일 문화와 통일로 귀결되는 길도 여론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